생필품 가격이 크게 올라 미국민들은 저축한 돈에서 빼쓰고 신용카드를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레지던트 데이 일부 세일 행사에 할인받기 위한 번거로운 절차들이 많아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미국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6만 명으로 전년보다 36.7%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노년층을 겨냥한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려 한 해 30억 달러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 치료제가 치매 발병을 낮추는 등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전략적 약물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은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2배 내지 10배나 급등한 생활 필수품을 매일 사기 위해 저축해두었던 돈을 거의 다 까먹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월에 6.4% 올랐으나 계란은 70%, 기름과 연료는 28%, 시리얼과 빵은 16%나 뛰어올라 미국민 절반 이상이 월급으로는 모자라 저축한 돈에서 빼쓰고 신용카드를 더 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물가가 7개월 연속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민들의 대부분은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야 하는 생활 필수품 가격이 전체 평균보다 최소 2배, 많게는 10배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얼마 전까지 1년 전보다 2배나 폭등했다가 약간 수그러들었으나 1월에도 70%나 대폭 올랐습니다. 버터나 마가린은 33%, 기름과 연료는 28%, 천연가스는 27%, 자동차 수리는 23%, 채소는 18%, 시리얼과 빵은 16%나 올라 있습니다. 애완동물 음식은 15%, 자동차 보험도 15%나 뛰었습니다. 전기는 12%, 렌트비는 8.6%, 외식비는 8.2% 인상됐습니다. 반면에 물가 인상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1월에 전달보다 0.2% 떨어지면서 전년보다는 2%나 하락해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민들의 64%는 페이책 투 페이책, 근근히 먹고 산다고 답했습니다. 1년 전엔 61%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절반을 넘는 54%는 생활비를 내기 위해 모았던 돈을 꺼내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민들의 저축률은 바닥을 치고 있어 모은 돈을 거의 다 까먹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빚은 지난 연말 현재 석 달간 610억 달러나 급증하며 1조 달러에 육박해 모은 돈을 다 까먹고 카드를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국민, 서민들은 생필품 가격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 않으면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모은 돈을 다 잃고 카드빚만 늘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민들이 가벼워지는 주머니 사정을 자각하고 지갑을 닫게 되면 소비 지출이 급속 냉각되고 70%나 의존하고 있는 전반적인 미국 경제 성장도 급속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고물가 속에 세일 용품들을 사려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미 소매업계에서는 다가오는 프레지던트 데이에도 다양한 할인 품목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장서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 프레지던트 데이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일 2월 11일을 기념하는 날로 전국적인 공휴일입니다. 프레지던트 데이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메모리얼 데이와 달리 많은 주목을 받진 못하지만 다양한 회사들이 많은 할인 행사를 진행해 합리적이고 많은 할인가의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지만 번거로운 절차들이 많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세일한다고 해서 갔는데 복잡해서 할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할인가가 적혀 있어 구입을 하려고 들어가면 막상 쿠폰을 입력해야 하고 심지어 구매처까지 기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마케팅을 위해 이메일 등 개인정보까지 요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필요시엔 설문조사도 해야 하고 쿠폰 등의 중복 사용이 어려워 사실상 할인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몇몇 상품은 평균보다 높은 배송비를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제 가격이 사실상 상대적으로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할인 금액과 다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들은 많은 광고업체와 협력업체에 쿠폰과 할인 링크를 제공하고 그 업체들의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마진을 남기는 시스템으로 회사들도 일정의 수수료를 광고업체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이른바 트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결제에 친숙하지 않은 중장년층과 외국인들이 이러한 복잡한 구매 절차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구매의 할인 실상 때문에 아무리 할인 쿠폰을 적용한 물건이어도 꼭 최종 구매 가격을 확인하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장소율입니다. 무비자를 제외하고 미국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2022년 한 해 6만 명으로 전년보다 12,000명, 36.7%나 늘어난 것으로 미국 정부가 집계했습니다. 사업자 방문과 투자, 유학과 연수, 취업 등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취득은 팬데믹과 이민 비자 제한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에는 크게 늘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무비자 방문을 제외하고 사업과 투자, 유학과 연수, 취업 등의 미국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이 팬데믹과 이민 비자 제한 정책의 문턱을 넘어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2022 회기년도 한 해 동안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모두 5만 9,5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 회기년도에 4만 3,555명에 비해 16,000여 명, 36.7%나 대폭 늘어난 겁니다. 2022 회기년도에 미국 비자 취득자들은 전체 681만 5,120여 명으로 전년도 279만 2,100여 명에 비해 402만 명이나 급증해 근 2배 반이나 불어난 바 있습니다. 2022 회기년도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받은 미국 비자는 F 유학생 비자로 2만 225명을 기록했으며 전년에 18,000명보다 2,000명, 11%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J 교환연수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12,600여 명으로 전년에 7,200여 명에 비해 5,400여 명이나 근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세 번째는 3개월 무비자가 아닌 6개월 정도 비자를 받고 방문했거나 사업자 방문한 B1, B2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이 5,700여 명으로 전년보다 2,500명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는 E 무역 또는 투자 비자로 3,550여 명의 한국인들이 받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섯째는 L 주재원 비자로 5,200여 명이 받아 전년에 3,600명보다 1,600여 명, 46% 증가했습니다. 세 가지 미국 취업 비자들이 한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 취업 비자로 2,900여 명이 받아 전년에 1,700명보다 1,200명,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O 특기자 비자로 취업한 한국인들은 1,100여 명으로 전년에 420명보다 근 3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P 예체능 취업 비자는 1,350여 명으로 전년에 160명에 비해서 근 10배나 폭증했습니다. 미국이 팬데믹에서 사실상 벗어난 데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친이민 정책으로 복원돼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본격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을 겨냥한 사기와 사취 행위가 기승을 부려 한 해 30억 달러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워싱턴 정치권에선 투자 회사들과 협력해 수상한 거래를 지연시키고 사기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지법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노리는 사기, 사취 행위가 기승을 부려 평생 모은 거액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들이 당한 사기 피해액만 해도 3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CNBC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사기범들에게 피해 입은 건당 피해 금액은 평균 12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미 은퇴자협회가 밝혔습니다. 이는 한 번 사기당하면 상당수 노인들이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려 회생불능에 빠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년층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는 자녀, 손주들의 신상 정보를 미리 빼낸 다음 사고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응급치료비나 피해보상비를 내라고 요구해 가로채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노년층을 겨냥한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한 해 피해액이 건당 12만 달러, 총액 30억 달러에 달하자 워싱턴 정치권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재정갈취 방지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재정갈취 방지법은 이미 연방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고 연방상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최종 법제화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재정갈취 방지법은 뮤추얼 펀드를 비롯한 공인된 투자회사들과 정부당국, 법원 등이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의 금융거래 시 수상한 점이 포착되면 최대 25일까지 송금 등을 스탑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거래를 일시 중지시킨 다음 당국이 사기 행각과 사기 피해인지 아니면 정상거래인지를 판정해 사기 피해를 차단하게 하는 장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층에 대한 사기, 사치 행위들은 모르는 사람들의 갈치보다 아는 사람들의 갈치가 2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 간 돈 빼내기를 과연 당국이 차단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약의 개발 단계에서 의도치 않았던 좋은 사이드 이펙이나 또 다른 효능이 발견돼 한 번에 2-3가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물 재창출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당뇨병 치료제가 치매 발병을 최대 54%까지 낮춘다는 한국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제는 약물 처방의 맞춤형 전략 수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과거에 비해 SNS나 유튜브를 통해 개인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늘어난 요즘, 약을 꼭 먹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꽤나 부담스러운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개의 회충약이 암을 예방한다거나 없앤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좋던 나쁘던 크던 적던 간에 약에 따르는 부작용을 우려해 아예 약의 복용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인병의 경우 약을 꾸준히 먹는 것이 이로움이 클 뿐 아니라 성인병 자체가 다른 큰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인공이라며 약을 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제약기술이 발달하며 약물 재창출 혹은 약물의 전략적 사용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코로나 치료제로 인정받은 렘데시비르나 위궤양 치료제였지만 탈모 치료에 널리 쓰이는 미녹시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개발 단계에서 의도치 않았던 좋은 사이드 이펙트나 또 다른 작용을 발견하여 한 번에 2-3가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자리 잡는 겁니다. 이번 달 발표된 미국 신경과학회 공식 학술지 뉴럴러지에 실린 한국 세브란스 연구팀의 논문은 당뇨병 치료제의 획기적인 사이드 이펙트 효과를 발표하며 의학계에서 약물 처방에 대한 큰 맞춤형 전략 수립에 대한 다음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 발표 결과에 따르면 끼니 때마다 혈당 조절을 위해 약을 챙겨야 했던 당뇨병 환자들이 먹어온 당뇨병 치료제 중 하나인 피오글리타존이 치매 발병률을 낮춰준다는 겁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92,000여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피오글리타존을 복용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도를 16% 이상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뇌와 심장의 혈액순환 장애를 가진 당뇨병 환자일수록 최대 43%로 효과가 더 뚜렷했습니다. 관상동맥 혈류 장애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병력이 함께 있는 경우 최대 54% 줄었습니다. 혈관성 치매가 따로 있을 만큼 치매와 혈액순환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성인병이 발병하고 나면 치매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이 논문에서는 피오글리타존이 혈당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시켜 혈관 기능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혈관장애가 있는 당뇨 환자나 가족력에 치매가 있는 당뇨 환자가 치료제를 선택할 때는 2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약을 선택하는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 겁니다. 따라서 약을 먹는 것을 무조건 부담스럽게 느껴 병원 방문을 꺼리거나 치료를 지연시키지 말고 주치의를 정해 히스토리를 비교해가며 꾸준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의학과 제약, 기술과 과학이 발전될수록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해진다는 비관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의료제약계 종사자들은 우리는 사람을 위한 최대 이익과 선을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